뵈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넓은 강당에서 강의하니까 더 마음이 떨리네요. 오늘 할 강의는 이제 요즘에 김장철이죠. 배추 절여서 김치 담고 또 가을이니까 또 과일도 많죠. 저 사과도 있고 감도 있고 여러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가을철에 우리가 그 과일과 채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채소 속에서, 과일 속에서 어떤 화학 반응을, 어떤 화학작용을 하는가 하는 거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사과 먹을 때는 씨는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왜? 사과 씨 속에 독이 있다. 왜 독이 있을까? 사과 씨가 독이 없으면 다 씹어 먹어가지고 씨가 발화를 못해서 자기 종족을 자꾸 키워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씨에 독이 있어서 못 먹게 하는 거죠. 못 먹게. 아, 사과 씨에 독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모든 그 채소나 과일은 자기 스스로 독을 만들어내요. 독을. 왜? 살충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벌레가 막 먹으니까, 또 포식동물이 막 또 먹어버리려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몸속에서 화학 반응을 하면서 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못 먹게. 요즘에 그 유기농 과일, 유기농 채소 얘기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 그 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쓰게 되면 그 농약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농약을 가능한 적게 쓰기 위해서 유기농 재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쓰는 농약보다 과일과 채소가 지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자기 종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과일이든지 채소 속에서 만들어지는 독이 농약보다 더 많대요. 농약보다 더 많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농약의 10,000배나 된대요. 그 독이 진짜 많은 거죠. 식물, 과일, 나무, 채소, 나무, 그런 채소, 그런 식물 속에 들어있는 그 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독을 우리가 먹으면 될까 안 될까? 걱정이 되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예요.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화학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쨌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사과 씨에 독이 있다. 무슨 독일까? 사과 씨에 있는 독은 그 시아노히드린이라고 하는 유도체.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도 돼. 그 어려운 그 용어는 몰라도 되고 시아노히드린이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만 알면 돼. 시아노히드린. 그런 물질이 있는데 그 사과 씨를 먹게 되면은 그 시아노히드린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소화하면서 뭘 만들어내냐면 청산을 만들어. 청산. 여러분 청산가리 들어봤죠? 그게 시아노칼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아노칼륨, 청산가리가. 그런 청산가리 같은 거를 이제 사과 씨 속에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해로울까 안 해로울까? 해롭죠. 그래서 해롭기 때문에 독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독이 아주 조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두 개 씨 먹는 거는 괜찮아요. 얼마 먹어야 위험하냐? 100개쯤, 200개쯤. 그렇게 먹어야 위험해. 그러니까 그거 조금 한두 개 있는 거 먹어도 우리는 막 걱정돼가지고 사과씨에 독이 있다니까 한 개도 안 먹으려고 그래. 그죠? 한두 개 먹는 거는 괜찮다. 그런 얘기야. 왜 그러냐면은 그런 독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얼만큼 먹으면
우리를 죽일 수 있는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치사량이라는 거예요. 치사량. 한번 따라해보면 그 치사량. 많이, 그러니까 이 양이 얼만큼 먹으면 죽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즐겨 먹는 커피 있죠, 커피. 커피 속에는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그 카페인에도 독이 있어. 근데 얼만큼 먹어야 죽을까? 한꺼번에 70잔을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커피 한 잔에 카페인 독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거다. 하기는 우리가 물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물을 무진장 많이 먹으면 죽어 살아. 죽죠. 물을 많이 먹으면 죽죠. 근데 아주 양이 커서 위험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치사량이 큰 거는 위험하지 않아요. 작은 거는 위험한 거예요. 뭐가 그러냐? 청산가리는 치사량이 아주 작아. 조금만 먹어도 죽는 거야. 그런 거는 독약이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청산가리와 같은 청산을 사과 씨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만들어내니까 위험한 물질이다, 독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게 사과 씨에만 있을까요? 또 독이 있는 씨가 많아. 또 뭐가 있죠? 은행? 아, 저기 매실. 그 우리가 아주 비싸고 맛있게 먹는 그 이제 과일이 있어요. 한국 과일은 아닌데 체리라는 거 먹어봤죠? 네. 체리 속 씨도 독이 있는 거예요. 사과와 똑같은 독이. 또 체리만 있는 게 아니야. 복숭아 씨 있죠? 거기도 있는 거예요. 자두도 씨 있죠? 거기도 있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실을 우리가 매실청을 만들고 그러죠? 그럴 때 매실청을 만들 때 그 담가 놓고서 너무 오래오래 놔두면 안 된다고 그러죠? 며칠만 놔두라고 그래요? 100일만 놔두라고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 매실 씨가 독을 발하지 전에 그만하라는 거죠. 그렇게 매실에도 그런 그 시아노히드린이라고 하는 청산가리 같은 독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독이 그런 과일에는. 근데 어떤 과일은 독이 없는 게 있어. 뭘까? 딸기? 씨에 독이 먹지 다. 그 다음에 포도도 그냥 씨채 먹죠? 요즘에 포도 씨 안 먹는 사람 많이 있던데 씨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먹어서 좋은 씨가 있어. 그게 뭘까요? 이걸 꼭 이 씨를 꼭 먹어야 돼. 뭘까? 포도도 먹어야 되지만 더 좋은 게 있어요. 석류. 석류 씨는 먹으면 참 좋은 거예요. 왜? 석류 씨에는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되게 여성들이 폐경기가 되면은 골다공증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골다공증 걸린다고. 그 골다공증이 왜 걸리느냐? 폐경기가 돼서 여성 호르몬이 적게 나오게 되면은 뼈가 그 다공성이 되면서 골밀도가 약해져 가지고 쉽게 넘어지면은 그게 뼈가 부러지고 그러는 그런 거를 방지해 주는 게 석류씨라는 거야. 그러니까 석류는 씨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가을에 석류 나오죠? 지났나요? 네. 석류 많이 특별히 여성분들이 많이 먹으면 좋은 거예요. 석류. 오늘 가시다가 석류 좀 사가지고 가서 많이 드세요. 몸에 좋으니까 뼈도 튼튼해진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과일 나무가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들이라고요. 화학 물질들. 또 우리가 그 저런 거 뭐 어떤 그 겨자라든지 마늘 이런 거 드셔보셨죠? 겨자, 마늘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마늘은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식물이에요. 마늘 많이 먹으라고 그러죠? 마늘 몸에 영양가가 참 많다고. 왜 많으냐? 마늘 속에는 알린이라고 하는, 이것도 잊어먹어도 돼. 알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늘이 이제 껍질이 벗어지고 이제 이렇게 쪄지고 그러면 공기에 나오면은 그것이 뭐가 되냐면 알리신이 돼. 알리신.
알리신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아주 좋은 영양소야.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은 항산화제도 되고 우리 몸에 피도 맑게 해주고 마늘 참 좋은 거예요. 마늘. 그래서 마늘을 많이 먹으라고 그래요. 마늘이 미국에서도 식품의학계에서도 마늘이 좋은 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미국의 유명한 잡지 타임지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타임지. 거기에도 실릴 정도로 마늘이 좋은 식품이야. 근데 마늘을 잘 먹어야지 잘못 먹으면 또 안 돼. 마늘이 속에 있는 알리는 아무 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거를 이겨가지고 그게 이제 알리신이 바뀌도록 효소에 의해서 알리신이 만들어진 다음에 먹으면 우리 몸에 참 좋은 거야. 그렇게 먹어야 돼. 근데 알리신으로 만드는 효소는 두 가지에 약해. 첫째 뭐에 약하냐면은 산에 약해. 산, 신거. 둘째 약하는 열이야. 그러니까 마늘을 그냥 통째로 가열을 하면은 알린이 알리신으로 안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이 생기기 전에 그냥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게 열이든지, 근데 우리 집사람들 그러더라고요. 그 마늘을 그 식초에다가 넣었다가 역시 뭘 담더라고. 근데 그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야. 그게 아마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고서 한 것 같은데 산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늘들 제일 영양가 있게 먹으려면 우선 직져서 조금 놔뒀다가 그냥 먹으려면 안 좋지만 그 다음에 그걸 음식에 섞어서 먹으면은 몸에 좋은 거지. 직지지 않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직져가지고서 좀 놨다가 음식에다 넣어서 국이든지 된장찌개든지 넣어서 먹으면은 우리 몸에 좋은 거다. 어쨌든 그런데 마늘이 그렇게 좋은 건데 그 마늘 속에도 또 독을 만들어내는 게 있어. 먹으면 안 되는 거. 그게 뭐냐 그러면 알티오 이사시안 그 내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알릴치오 이소시아네이트라고 하는 거. 이소치오시아네이트라고 너무 더 좋아요. 그거는 마늘에 있는 독물이야. 그걸 말하면 이제 우리 그걸 많이 먹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 우리 몸 속에 악성 종양이 생겨. 악성 종양은 바꿔 말하면 또 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식물에. 좋다는 마늘도 그런 독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시금치 많이 먹죠? 네. 시금치도 좋다고 하는 식물이죠, 그죠? 네. 차서 이거 많이 먹으면은 섬유질도 많고 몸에 좋다고 시금치 된장국 많이 끓여 먹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시금치에도 뿌리 가까운 데는 옥살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옥살산은 그 화학물질인데 시금치가 만들어내는 거야, 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 옥살산이 우리가 먹으면은 어디에 해로우냐면 콩팥, 신장에 해로워요. 그래서 신장이 나쁜 분들 또 뭐 요로결석증이 있어가지고 소변 보는데 지장이 있고 또 요로결석증이 있으면은 또 신장도 좀 나빠지고 그래. 그런데 그런 요로결석증 환자들한테는 시금치를 먹게 해요, 안 먹게 해요? 병원에서 먹지 말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시금치에 또 요로결석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성분도 있고 또 옥살산이 있어가지고 신장, 콩팥을 해치는 그런 나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물에는 맛있어요. 또 우리가 그 맛있게 먹는 꿀보다 더 달다 하는 꿀 있죠, 꿀. 꿀 먹어봤죠? 꿀도 참 맛있고 꿀보다 더 달다고 하니까 꿀이 얼마나 다르니까 그러봤어요. 그런 꿀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크롬이 들어와. 크롬. 화합물질에 크롬이라는 화합물질. 그러면 그거는 또 발암물질이 되는 거죠. 어려운 거. 크롬이 들어오면은 몸에 암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되는 거죠. 크롬. 그렇게 식물이 크롬도 내요. 그럼 먹을 게 뭐가 있을까? 배추라든지 이런 건 뭐가 없을까? 잎이 파란 채소들, 배추든지 모든 채소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마그네슘을 많이 먹으면은, 조금 먹으면 좋은 거지 몸에. 근데 많이 먹으면은 중추신경을 나쁘게 만들어줘요.
드시는. 그래서 그런 해로운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과일, 좋은 채소가 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어요, 독.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먹지 말아야지. 그런데 다행히 우리 몸에 간이라는 게 있어요. 간이 뭔지 알죠? 네. 간. 우리 몸에 간이 참 중요해. 간이 있는데 이런 간은 독이 있는 걸 먹으면은 간에 다 흡수가 돼. 그러면 간은 그 흡수된 독을 다 해로운 걸 다 없애주는 그런 효소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변화시켜. 반응을 시켜가지고 독소를 없애주는 거예요. 간 속에서 효소가 촉매라는 건데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물질이야. 소화효소도 우리가 지난번 배웠던 소화효소도 다 그 효소예요, 효소. 그런 효소가 간에서 독한 물질을 다 독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간은 우리 몸에 굉장한 무기. 독과 싸우는 전쟁 무기야. 간이 있으면은 암만 독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간에 들어오는 것이 똑같은 게 계속 들어오면은 그 효소가 감당을 못해. 양이. 같은 거, 좋다는 거 막 먹으니까 그 나쁜 독이 확 들어오는데 얼마 정도는 효소가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 감당하기 더 많은 효소가 들어오면은 그 효소가 역할을 못해. 그럼 우리 몸에 독이 퍼지게 되는 거지. 그럼 좋아,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식물체에서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은 우리 간에서 효소를 만들어내가지고 다 독이 없게 하는데 다양하니까 뭐 좋다는 거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섞어 먹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 효소에서 우리 간에서 효소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편식을 많이 해. 편식을. 어떤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고루고루 이것저것 섞어 먹으면은 간이 다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만 먹는 거야.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서 바나나 있지, 바나나. 바나나, 미국 사람들은 바나나 하면 못 알아듣대. 뭐라고 알아들어? 버네너. 그래, 알아들어. 버네너.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바나나를 다 외국에서 필리핀 이런 데서 수입해 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수입 안 하고 직접 제주도에서 재배한 바나나가 나와요. 보셨어요? 못 봤구나. 그 과일 가게 가서 물어서 제주도에서 나온 거 좀 주세요. 그러면 줘요. 근데 값이 쌀까 비쌀까? 비싸지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그냥 햇빛에다가 그걸 바나나를 재배하는데 여기 제주도에서는 온실, 비닐하우스 이걸 써가지고 재배하니까 값이 비싸요. 비닐하우스 속에다가 난방을 해줘야 되니까 연료가 들어가니까 비싸죠. 그런데 수입해오는 거는 또 거기다가 뭐를 농약도 칠하고 했을지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만든 바나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 바나나도 바나나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칼륨이라고 하는 금속이 들어있어요. 칼륨, 금속. 칼륨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참 좋아. 좋은데 그게 많이 들어가면은 문제가 생겨요. 칼륨이. 그래서 우리가 바나나를 먹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은 하루에 바나나 한 개 먹는 거는 괜찮아. 좋아. 하루에 4개 이상 먹으면 돼, 안 돼? 칼륨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몸에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좋다고 많이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과유불급. 과유불급. 너무 남는 거, 너무 많이 먹는 거는 부족한 것만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나나도 먹을 때 하루에 4개 이상 먹으면 안 돼. 한 개만 딱 먹어. 그러면 몸에 다 좋은 거예요. 그 두 가지 문제예요. 우리 독성이 많이 있다. 농약보다도 더 많다. 그런 농약보다 더 많은 독성을 가진 과일과 채소를 먹을 때 조심해야 할 것 2가지.
첫째는 고루고루 먹어야 된다. 한 가지만 먹지 말고. 또 두 번째는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적당히 조금만. 여러 가지 고루고루 먹으면 많이 먹게 되지 않죠. 예. 그래서 편식하지 말고 또 과식하지 말고. 그것이 이제 독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먹는 방법이야. 그리고 우리 간이 그걸 잘 지켜줘요. 근데 간이 힘이 빠지면 안 된다고. 간을 든든하게 해줘야 돼요. 간을 해치는 것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알코올 담배. 그래요.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술이에요. 술. 그래서 우리가 술 중에서 여러분들 마셔봤는데 맥주가 독해요? 안 독해요? 안 독해요? 안 독하잖아요. 그죠? 네. 맥주는 안 독해요. 그러니까 맥주를 먹을 때 간이 맥주 속에 들은 알코올을 소화하고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냐? 한 시간에 맥주를 얼만큼 먹으면 간이 소화할 수 있느냐? 한 잔이야, 한 잔. 한 시간에 한 잔만 먹어야 맥주에는 알코올도 많지도 않아. 근데 그 조금 있는 알코올을 간이 소화시킬 수 있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맥주만 조금 마시고 마는 게 아니라, 한 잔만 마시고 마는 게 아니라 폭탄주라는 거 있죠? 막 섞어 먹는 거. 그 소주 같은 것도 막 독한 거 먹는 거. 그런 거를 먹게 되면은 간에 부담이 가고 손상이 가는 거예요. 간에. 그래서 그런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술을 마셔야 돼, 마시지 말아야 돼. 마시되 조금만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한 시간에 맥주 한 잔만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술 마시는 사람들은 한 시간에 맥주 한 잔 마시다 보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지. 그건 뭐냐고 그러죠. 더 많이 먹고 싶어서. 그래서 많이 먹는 거는 굉장히 해로운 거다. 그 조심해. 간을 보호하는.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을 먹어야 우리 된다. 왜?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은 못 만든다. 그것이 9가지, 10가지, 8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필수 아미노산을 먹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된다?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단백질 중에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또 계란이나 우유나 이런 걸 먹어야 된다. 근데 소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루에 얼만큼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달걀 한 개의 무게만큼. 그게 얼마예요? 60g. 그만큼만 소고기를 먹어야 돼. 그리고 매일매일 먹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날 왕창 한 그릇씩 되게 1인분이 200g인가요? 200g. 200g인데 1인분인데 둘이 가서 2인분 달라고 그래가지고 400g을 둘이 먹는 거야. 그럼 한 사람이 200g씩 먹는 거야. 몇 g 먹는 게 좋다고요? 60g. 근데 200g 먹는 거야. 60g 먹어야 200g 먹는 거야. 그러면 얼마를 더 많이 먹는 거야? 140g을 더 먹는 거야. 그거는 누가 고생하는 거야? 간이 고생하는 거야. 간이 고생하는 거야. 그걸 간이 소화하느라고 막 힘들게. 그러면서 간이 점점점 약해져. 그래서 간경화라고 그러죠? 간경변이 생기고, 간암도 생기고, 이렇게 간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또 이제 간이 전염병들이 있어요. 간염들이 나오잖아요. 간염, C형 간염, B형 간염, A형 간염 이렇게 있는데, A형은 괜찮은데 B형과 C형은 나중에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염 예방주사도 맞아야 되고, 또 그런 간염을 일으키는 균이 있는 거를 먹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간을 보호하자. 왜? 우리가 먹는 과일과 채소에 있는 독들을 다 없애주는 간을 잘 보호해주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컬러 푸드, 색깔 있는 게 참 좋은 그러한 음식이다. 그래서 그 중에 당근, 토마토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네. 당근과 토마토.
당근에 있는 그런 그 노란 색깔 뜨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베타 캐로틴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몸에 들어가면은 항산화제 역할을 해서 굉장히 좋다. 근데 당근에도 이제 저기 꼭 애우지 않으던 미리스프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은 당근에 들어있어요. 그게 당근의 독이야. 미리스피린이라고 하는 독이 있는데, 그걸 많이 먹게 되면은, 근데 조금 먹으면 괜찮지만 간이 다 해주니까, 많이 먹게 되면은 환각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정신이 몽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도 많이 먹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먹어야 돼. 그렇게 좋은 베타카로틴, 칼라푸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런 당근이지만은 그것도 조심해 먹어야 된다. 그런 독성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괜찮다. 먹어도. 왜? 양이 적으면은 문제없이 간이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먹고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었느냐 조금 먹었느냐 문제지, 독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철에 채소도 또 김장하면서 많이 먹게 되고, 겉절이 많이 맛있죠? 겉절이, 파란 겉절이 이제 먹을 때에도 걱정할 거 없어요. 거기에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그게 몸에 굉장히 해롭지만은 중추신경마비를 시키는 그런 해로운 독성 물질이지만은 그렇게 많이 안 먹으면 되고, 또 먹어도 간이 해결해 주니까 괜찮다. 독이 있긴 있어도 괜찮다. 그래서 김치도 먹고 배추도 먹고 상추쌈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야. 하되 먹으면서 우리는 늘 염두에 둘 것은 여기에 독이 있어. 독이 있으니까 과유불급, 또 편식도 하지 말고, 또 이렇게 나눠서 고루고루 먹는 습관을 이렇게 가지면은 괜찮다. 그래서 이 가을에 과일과 채소의 계절에 여러분들 채소를 맛있게 걱정하지 말고 먹을 수 있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지요. 뭐 어렵지 않죠? 괜찮죠? 뭐 질문 있으세요? 하셔요. 지난번 강의 선생님 강의 때 사과에 농약이 성분이 씻어서 지워지는 게 있고 씻어도 안 지워지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그게 이제 말씀 참 잘하셨는데, 사과의 열매가 조금 생겼을 때 이제 농약이라고 그러면, 농약은 그 살균제가 있고 살충제가 있고 또 살균, 살충이 섞여 있는 게 있고, 또 농약 가운데는 제초제가 있어요. 근데 사과에 벌레가 살충을 시키기 위해서, 벌레가 먹으면 사과가 썩으니까 썩고 또 병들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살균제든지 살충제를 사과에다 준다고요. 근데 사과에 주되 요즘에 농약 회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독성을, 아주 약한 농약을 계속 개발해요. 독성이 지금 3급으로, 1급 독성, 2급 독성, 3급 독성인데, 농촌에서 쓸 때는 절대로 3급 이상은 못 쓰게, 2급, 1급을 못 쓰게 해요. 3급으로 하고, 근데 이제 사과에 이제 벌레가 계속 나와서 먹으니까 농약을 줘야 되는데, 비가 오면 씻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씻겨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 사과 농약이 계속 그 사과 열매의 껍질에 붙어있게 하는 점착제, 그 사과 농약이 사과에 꼭 붙어있게 하는 거. 그거는, 이 농약은 사실은 반감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점점 농약의 독소가 점점 감소해요. 그래서 농촌 지도소라든지 이런 농약 판매사에서 사과를 딸 때 며칠 전에 따야 된다. 농약 주고 나서 금방 따면 안 된다. 농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 지나가면 농약이 없어져요. 근데 비가 와도 농약이 씻어지지 않게 하는 물질을 농약에다 바르면 그거는 독성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걸 먹게 되면은 해롭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과를 씻을 때 그게 이제 되게, 그걸 내가 농사진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가을에 또 여름에 이렇게 농약 안 준다고, 봄에 조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씻어 먹어도 괜찮다고 하긴 하는데, 우리가 믿어보지 않으면은
그걸 씻기 위해서는 그 식초 있죠? 네. 식초를 물에 섞어서 씻으면은 더 그게 잘 씻어져요. 식초에 씻어가지고 물로 잘 헹겨가지고 그리고 또 사과 껍질에 양분이 많다고 해서 껍질을 먹는 게 좋긴 좋지만은 미덥지 않으면은 깎아서 드시면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됐어요? 답 됐어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질문하세요. 없습니다. 없으면 마치도록 하죠. 예, 마치겠습니다. 예.